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안보 취약성을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자국 군사용 드론 제조업체들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국과의 긴장 상황과 국방 현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드론 관련 입찰에서 부품 출처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중국산 부품은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도는 자주형 플랫폼 사용 확대와 함께 군사 분야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와 사이버 공격 우려로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과의 국경 문제로 인한 긴장 상황 속에서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영국 반도체 기업 아엄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이달 중 정식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상장 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에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엄은 상장과 동시에 애플,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등의 지분을 배정하여 중장기 주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엄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 소프트뱅크에 인수한 후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엔비디아에 팔리려 했으나 규제 당국의 반대로 실패한 뒤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 이 최근 2달 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호주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 호주 ABC 방송은 웨스트팩 은행과 멜버른 경제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이번 달 소비자 신뢰도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을 보도했다. 신뢰도는 경기 평가 기준을 넘지 못하며 작년부터 RBA의 금리 인상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정적 반응도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서도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확인되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현금 흐름이 압박되며 주택 소유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설명되었다.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 전략을 통해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최근 증시 랠리로 인해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 상승으로 골드만삭스 지수가 급등하였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숏커버링에 나서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캐나다 공매도 투자자들의 평가 손실이 535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알리바바그룹, 리비안 등이 손실을 겪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 비중을 늘려 증시 랠리에 대응하고 있으며 숏커버링으로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올해 8% 상승하여 트로이 온스당 1,901달러에 이르렀으며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인들도 금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여기며 금화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의 수익성이 제한적이며 채권과 경쟁하며 금리가 높은 현황에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의 한 차 협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협정에는 세관 행정, 무역 편리화, 법제 작업, 서비스업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내년 1월부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으로 생산 부족으로 가격 상승했던 반도체 업계에서 고객 수요 부진과 중국 경쟁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언론은 TSMC가 5%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 파운드리의 가격 할인으로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고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대형 은행들도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 규제 자본 감소, 부동산 대출, 리스크 등이 압박 요인으로 언급되었으며 11개 은행의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황과 고금리로 인해 은행 스트레스 징후가 주시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약화로 중소형 은행의 자산 리스크 증가가 우려됩니다. 파키스탄은 인접국 이란과의 가스관 건설을 보류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 압력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석유부 차관은 이 사업이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으며 제재가 해제되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에 불만이 있다면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스관 건설은 인도와 함께 시작됐지만 나중에 인도는 포기하였고 이란은 일부 구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은 완공 시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블랙록과 협력하여 20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뉴질랜드 넷제로 펀드를 설립하여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뉴질랜드를 재생에너지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는 뉴질랜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고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7월 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하여 2,817억 6천만 달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로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수치입니다. 또한 7월 수입액도 전년 동기 대비 12.4% 줄어든 2,011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 활동은 예상치를 밑돌며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무역 수지는 8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격 인하와 신차 우대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상반기 판매는 늘어났지만 특히 신에너지차의 판매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 하반기에 가격 인하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여러 자동차 업체가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을 실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소비 촉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 수요 부족과 업계의 어려움이 남아있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만 국영전력공사 TPC가 재문안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대만 정부가 4조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파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TPC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총 3조 7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8조 2,7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1천억 대만 달러, 약 4조 1,300억 원을 추가 자본금으로 투입하여 TPC의 총 자본금을 5,800억 대만 달러, 약 24조 원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또한 전력 생산 구조를 액화천연가스,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 비중을 줄이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